이토준지 미미의 괴담 6편 붉은 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오토와 미미가 말다툼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오토와 미미가 길에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귀신은 있다 없다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미미는 지금까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 귀신이 있다고 하지만 나오토는 그런 것들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림자도 사람 얼굴로 보이는 거라고. 나오토는 무슨 일이 잘못되면 무조건 귀신 탓으로 돌리는 미미를 나무랍니다. 그 말에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주는 나오토에게 화를 냅니다. 많이 화가 났는지 미미는 나오토에게 절교라며 먼저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자 나오토도 큰 소리로 절교라고 말합니다. 나오토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오자 친구인 미사는 미미에게 절교라는 말은 심하지 않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미미는 아직도 많이 화난 듯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무서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며 사후세계와 귀신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크게 말합니다. 그러며 미사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 질문에 미사는 사후세계와 귀신은 있다라고 말하자 미미는 자신의 말에 공감해주는 미사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미사는 거기다 요즘 자신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미가 관심을 보이자 미사는 보여줄 게 있다며 어디론가 미미를 데려갑니다. 일단 따라오라며 미미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 미사가 데려간 곳은 뭔가 다 쓰러져가는 폐가였습니다. 이곳은 미사의 할아버지와 삼촌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철거를 하던 도중 사정이 생겨서 중단한 상태였는데 그 이유는 부엌 아래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미가 이상한 게 뭐냐고 물어보자 미사는 일단 문제의 장소에 미미를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는 바닥 밑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공사 도중 지하 창고 바닥에 갑자기 구멍이 뚫리더니 그 밑에 커다란 공간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흙을 드러내고 나무판으로 덮어두었지만 실제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손전등도 미리 준비해온 미사는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려갑니다. 미미도 같이 따라 내려가서 덮어둔 나무판을 들어 올립니다. 나무판을 들어 올리자 밑에는 너무나도 어두운 공간이 하나 더 나옵니다. 미사는 몇 번 온 적이 있는지 망설임 없이 내려가자 미미도 미사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미사는 먼저 내려와서 들고 온 손전등에 불을 켜는데 정사각형의 좁은 방이 보이며 벽 중앙에 붉은 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누군가 만든 방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게도 출입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사와 미미가 내려온 곳은 흙이 무너지면서 생긴 구멍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사실상 아무도 출입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일 의심스러운 것 한 가지, 벽에 있는 붉은 원입니다. 미미가 이 붉은 원은 뭐냐고 물어보지만 미사도 딱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이 원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안에서 유일한 열쇠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만 할 뿐입니다. 사실 미사가 이 방을 미미에게 보여준 것은 사후세계와 귀신의 존재를 믿는 미미라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미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미사의 삼촌은 집이 너무 낡아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에게 철거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완강하게 거절하였습니다. 할아버지한테는 무척이나 의미 있는 집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삼촌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철거를 강행하였는데 그때 부엌 아래쪽에서 이 방을 발견하였습니다. 삼촌과 할아버지는 이 방을 확인하기 위해 같이 내려갔는데 할아버지는 이 집은 증조할아버지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지하실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어쩌면 더 윗대에서 이곳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할아버지는 벽에 있는 붉은 원을 보고 이곳은 혹시 신을 모시는 제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이곳은 신성한 곳이라고 절대 철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지하실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삼촌은 지하실에 찾아가서 할아버지에게 나오라고 해도 나오시지 않았고 덮어둔 나무판을 열어보았을 때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 방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와서 온 동네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할머니까지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까지 실종되고 미사는 삼촌과 함께 이 방을 처음 내려왔습니다. 삼촌은 이 붉은색 원이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봤을 때는 옅은 색이었는데 조금씩 색이 짙어지고 있다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사라질 때마다 조금씩 붉은 기운이 더 짙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삼촌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이 방에서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을 하고 며칠 후 삼촌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말하는 미사는 삼촌도 분명히 이 방에서 사라졌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사 또한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붉은 원의 색깔이 더욱 짙어졌다고 말합니다. 3명의 실종은 이 원과 관계가 있을 거라며 이 원이 사후세계거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일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미미는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기분이 이상해진다며 이제 밖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밖으로 나온 미미와 미사. 미사는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경찰조차도. 보통의 사람들은 전부 나오토와 같은 반응이었죠. 하지만 미미는 그래도 미사의 말을 믿는 것 같습니다. 미사는 붉은 원의 비밀을 알아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을 다시 구하고 싶어 합니다. 며칠 후 학교. 나오토와 미미는 아직도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치는 보지만 누가 먼저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미사는 미미를 부르며 사실 어제 자신 혼자 지하실에 갔다고 말합니다. 미사는 붉은 원의 열쇠를 찾았다며 어쩌면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미미가 뭐냐고 물어보자 미사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직접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미사와 미미는 붉은 원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미사는 미미에게 위에서도 보인다며 손으로 어느 한 곳을 가리킵니다. 미미가 미사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는데 그 순간 미사는 미미를 지하실로 밀쳐버립니다. 갑작스러운 미사의 행동에 미미는 낙법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미미. 그리고 미사는 그런 미미는 관심도 없고 미미가 도움을 요청하면 곤란하다며 미미의 휴대폰을 챙깁니다. 미사는 작정하고 실행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미미는 미사에게 왜 이러냐고 물어보지만 미사는 대답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며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올려버리고 붉은 원의 열쇠 따윈 없다고 말합니다. 미미를 끌어들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이 이 지하실에서 사라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며 미미 또한 여기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공감하는 친구.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친구의 배신은 미미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미사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인사 한마디를 남기고 나무판을 덮어버립니다. 미미는 그런 미사를 한없이 부를 뿐입니다. 미미를 가두고 밖으로 나온 미사는 나오토를 어느 한 공원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미미의 이야기를 꺼내고 미미가 나오토랑 헤어지고 싶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토를 이전부터 쭉 좋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미사의 목표는 나오토로 보입니다. 나오토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미를 가둔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다친 미미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올라가 보려고 노력하지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올라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다 뒤를 쳐다본 미미는 작았던 붉은 원이 엄청나게 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언가의 위화감을 느낀 미미는 붉은 원의 무서움을 느낍니다. 쳐다보고 있는 순간에도 조금씩 붉은 원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붉은 원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어 보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붉은 원은 이제는 한쪽 벽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미미는 그걸 보자 무서움에 비명소리를 지릅니다. 나오토는 무언가를 느낀 건지 어느 쪽을 쳐다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사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나오토는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며 미사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미미에게 돌아가서 이제 붉은 원은 한쪽 벽만이 아니라 미미가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방향으로 다 퍼지며 미미의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무서움에 살려달라고 외쳐보지만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결국 붉은 원은 미미의 몸에 닿기 시작하였고 미미의 몸을 덮기 시작합니다. 미미는 이제는 나오토의 이름까지 부르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위에서 나오토가 나무판을 열며 나타납니다. 그러며 미미에게 손을 내밉니다. 미미는 빠르게 나오토의 손을 잡습니다. 나오토는 미미의 손을 잡자마자 빠르게 미미를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무사히 미미는 지하실을 빠져나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미미는 다른 사람처럼 사라졌을지도 몰랐습니다. 미미와 나오토는 서로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물어봅니다. 나오토는 미미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미의 목소리를 듣고 이곳으로 무작정 달려온 것이었죠. 그러며 일단 미미를 위로 데리고 올라오는데 위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사였고 미사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미에게는 관심도 없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미와 나오토는 그런 미사를 두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후로 미사를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미사는 지금 또 행방불명인 채로 소식이 없었고 그리고 그 지하실은 집과 함께 철거되면서 땅속으로 파묻혔습니다. 이렇게 미미의 괴담 6편 붉은 원이 끝이 나며 미미의 괴담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저번 편에도 말했지만 이토 주제의 만화 중 유일하게 커플이 살아간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피엔딩이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나오토와 미미는 헤어지지도 않고 두 명 모두 무사하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나오토가 미미를 구해주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이런 엔딩은 이토 준지의 흔치 않은 일이라 신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용돌이에서는 슈이치와 키리에는 유적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공포의 물고기는 여자친구인 카오리는 괴물로 변해서 죽고 타다시 혼자 남은 엔딩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시리즈 지옥의 레미나나 토미에를 포함한 단편 시리즈 중에서도 좋게 끝난 게 잘 없는데
이런 편은 정말 희귀한 편입니다. 이 작품은 이토준지 컬렉션 이후 2004년에 나온 작품으로 다른 작품에 비해서 엄청나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저는 재밌게 보았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보다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폴더폰이 2004년에 나왔던 작품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미의 괴담은 다른 작품과 다르게 그나마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서 약간의 공포를 추가한 느낌이라 이토준지 특유의 밑도 끝도 없는 공포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토준지 만화의 특징 중 하나인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 미미가 나와서 몰입하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다음에는 다른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